취미생활도 함께 요리도 같이 하는 곳, 동네 사랑방 같은 대전의 공유 공간 소개합니다. 신임 해양경찰을 양성하는 해양경찰교육원. 1년에 딱 하루 개방하는 날 찾아가 보시죠. 아름다운 겨울 풍경과 맛있는 제철 음식까지 전남 보성으로 따뜻한 겨울 여행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효선입니다. 자,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약속 많고 모임 많고 행사 많고 참 바쁜 그런 달인데요. 네. 혜선 씨도 실제로 약속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네. 달력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게 된 날짜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네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회식도 많고요. 맞아요. 지인들 모임까지. 근데 분위기가 많이 네. 이렇게 막 뜨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약속 있고 다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1,800명을 대상으로 연말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려 68.2%,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7명꼴로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송년 모임 회비에다가 네. 크리스마스 선물, 새해 선물까지 생각하면 이제 또 소비 요정이 되기가 쉬운데요. 네네네. 1인당 예상하는 연말 지출 비용 또한 네. 1인당 평균 63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다 보면은 정말 지출이 많아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연말입니다. 네. 현명하게 소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소비 요정 대신에 날씨 요정 불러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아침부터 비가 오던데요.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겨울비 치고는 많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옥천이 4도, 증평 5도, 충주와 괴산, 본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이 9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폰을 꼈을 때 귀에 찌릿하게 전기가 통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습도가 낮은 곳에서 이어폰을 사용하면 선이 옷에 스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고요. 이어폰 선을 타고 전기가 귀까지 전해지는 건데요. 정전기가 심할 땐 마른 천에 식초를 묻혀 이어폰을 닦으면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옛말도 있고요. 혼자일 때보다는 함께할 때 빛이 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첫 소식은 바로 함께하는 특별한 곳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워낙에 혼밥, 혼술 이런 거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예. 함께하는 걸 즐겨하는 곳이 과연 인기가 있을까 싶어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요리도 같이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훈훈함으로 채워가는 동네 사랑방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있죠? 혼밥에 혼술에 요즘엔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을 찾아가 봅니다.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부엌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우리 사회에 부는 공유의 바람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찾아간 곳은 대전시 대화동. 대규모 공장지대가 있는 곳으로 예전과 달리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안에 가득 메우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동네가 한적하다 했더니 죄다 여기 모이셨나 봐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아, 여기는 시민 공유 공간이라고 해서요. 예, 대화동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전 시내에 사시는 분들 공간이 필요하거나 뭔가 만들고 싶은 분들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민들이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시민 공유 공간. 올해 대전시는 모두 11곳을 지정했다는데요. 이곳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화 향유할 곳이 별로 없으세요. 일터들은 많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아이들 육아 고민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로 좋은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뭐 김치 맛있는 거 담그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네네네. 예. 동네에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모일 곳도 적어졌다는데요. 대신 빈 점포였던 이곳이 3, 4모와 함께 모여 배우고 나누는 곳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연필과 자를 들고 공들여서 뭔가를 하고 계신데 네. 어떤 작업이에요? 가죽으로요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지갑도 되고요 핸드폰 케이스도 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뭐 지갑에 핸드폰 케이스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저희는 이제 잘하는 사람이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요. 물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긴 하시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간단한 공예를 배우면서 모이기 시작한 주민들은 재봉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요. 다양한 소품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데요. 지난해 시민 공유 공간으로 지정받으면서 더 많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찾아온 주민에게 기술을 알려주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 옷도 수선해 드린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쯤 됐거든요, 다닌 지가. 근데 이제 점점 밑에 공방도 생기고 카페도 생겨서 이제 점점 여기 거리가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만 공유하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된 것 같아요. 대전시 월평동에도 시민 공유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따뜻한 둥지가 돼주고 싶다는 이곳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는 월평동 주민을 위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함께 밥 먹기나 독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영화 보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 공방 지역 강사님들한테 재능 기부 받아서 마을 배움터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강사의 재능 기부에 독서 활동, 함께 영화 보는 활동까지. 어머나, 새로 이사 온 주민들에게 이웃사촌을 만들어주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활동을 위해 모이셨어요? 오늘은 우리 마을 여행가분들하고 월평 습지를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함께 가시겠어요? 그러면요. 월평습지 하면 대전의 보물 같은 곳이라는 거 잘 알죠? 같이 갑시다. 저희 저번에 봤던 고니 가족이 매년 찾아오는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색 입는 애들이 애기들이래요. 회색 색깔 나는 게. 예, 그래서 매년 찾아온다고 하는 거를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행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간직한 월평공원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같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 네, 여기는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월평 습지입니다. 이번에 마을 여행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풀들이나 그런 강들도 저희 천연기념물들이 살기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의 이렇게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을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공유 공간에 모인 월평동 주민들이 마을 여행가가 되어 더욱 아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뭐 홍보나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쓰고요. 세대를 다 담기에는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나가면서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앞장서는 월평동지 식구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자,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대전시 내동에 자리한 시민 공유 공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눈길을 사로잡는 건 바로 가득한 조리도구와 식기들인데요. 아니 그 많고 많은 그 공유 공간들 중에서는 딱 봐도 누가 봐도 부엌이잖아요. 네. 아니 집집마다 부엌 없는 집이 어디 있으며. 없죠.
뭐 칼도 많이 다 있는 건데 네. 뭘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부엌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는 혼자 해먹기 어려운 거 또는 혼자서 먹을 때 외로운 거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고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도 오시고 이곳에선 부엌 살림뿐만 아니라 텃밭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씨를 뿌리는 일부터 물을 주고 가꾸는 일까지 주민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싱싱해 보이는데요. 이웃 주민들 누구나 오며 가며 수확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음식만 만들고 맛보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요 수확하는 기쁨까지 공유하는 그런 거. 네. 음식이 그냥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기르고 직접 물을 주고 항상 봐왔던 그런 채소와 그런 걸 먹으니까 또 이 자라난 것을 보면서 아 예쁘다. 내가 물을 주니 예쁘다. 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활력소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볼 오늘의 요리는 각종 채소와 닭고기, 떡을 이용해 만든 화병. 재료도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쉬운데요. 자, 오늘은 화병인데요. 이 떡이 라이스 페이퍼처럼 얇아지는 거예요. 사실 주부들의 매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반으로 오늘은 뭘 먹지 식단 고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네 안에 공유 부엌이 생기면서 요리법도 공유하고 재료도 나누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명절에도 이렇게 명절 음식 혼자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법 좋으네요. 같이 해서 나눠 가지면 얼마나 재밌어요. 사 먹을 필요 없고. 주부뿐만 아니라 자취하는 청년들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소문을 듣고 모이면서 음식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먹는 건 그냥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 먹는 걸 같이 먹자 할 때 접근이 쉬워요. 네. 아, 그럼 언제 한번 밥 한 번 먹자. 그렇죠. 그거. 처음 만난 사람도 음식 만들면서 하하호호 웃어요. 네. 네. 부담 없이 웃으면서 요리하면서 니께 맛있다, 내게 맛있다 이런 분위기가 딱 조성이. 무엇보다 주민들 간의 소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주로 한다는데요. 어머, 이렇게 차려놓고 보니까 정말 예쁘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식구랑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뜻이라잖아요. 함께 만들고 나눠 먹는 음식은 주민들을 가족처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원래 혼자 먹을 때는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모르고 먹는데 같이 먹으니까 재밌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같이 만들어서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 좋은 얘기만 나오고 기분 좋은 것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잘생긴 것도 공유, 생각하는 것도 공유, 행복도 공유. 함께 모여서 나누고 소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민 공유 공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마을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시민 공유 공간으로 여러분 놀러 오세요. 네.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각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인정 넘치는 곳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혼밥, 혼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혼자 뭐 하려면 힘들잖아요. 가서. 맞아요. 네, 이럴 때 그냥 가서 동네 사람만 가듯이 가서 이렇게 또 배우고 하면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공유 공간이 오늘 보신 거 말고도 뭐 공동 육아 마을 카페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이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또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지원 사업 아이디어 각종 뭐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좀 받아들여서 지역 활성화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아침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후엔 그친다고 하지만 이제 나가서 또 운전하시는 분들, 또 걷는 보행하시는 분들 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에 쏙 들어와 있어서 바다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은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영해 면적이 국토 면적이 한 4.5배 실제로는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활한 또 바다를 관리하고 또 지키는 분들이 있죠. 바로 해양 경찰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수에 가면은 이 신임 해양 경찰이 양성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가면은 개방이 되지 않지만 지역민들에게 딱 하루 개방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정예지 아나운서 첫 야외 촬영인데요. 준비 잘 되셨어요? 아 그럼요. 먹방이잖아요. 맞죠? 먹방 꿈나무 도전! 오늘 먹방이 아닙니다. 먹방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요? 오늘은 해경 교육원을 갑니다. 해경교육원? 새내기 해양경찰을 양성하는 교육의 요람, 해양경찰 교육원. 수영과 잠수 능력은 기본, 추락자 구조 훈련에서 항해 시뮬레이션까지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요. 신임 해경들을 위한 교육체험시설이 공개된 특별한 하루.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해경의 당당한 모습과 마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푸른 여수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해양경찰 교육원.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종합훈련기관엔 연간 800여 명의 신임 해경들이 머물며 9개월에 걸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해경교육원은 사실 더 생소하잖아요. 그냥 일반 경찰분들은 좀 도로에서도 볼 수 있고 지나다니면서도 볼 수 있는데 해양경찰분들은 처음 뵙는 거라서 되게 신기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양성되는 곳,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하니까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감을 가득 안고 달려간 곳은 일반인들을 위한 체험 공간인 해양재난대응훈련장. 꼬마 친구들과 함께 선박의 구조에 대해 이해해보고 승선 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키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해경교육원은 처음인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나요? 예, 선박에 사고가 났을 시 여러분들이 대처하지 못할 그 긴급 상황에서 선박에 어떻게 안전하게 사고지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보고 몸소 체험해보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최종 탈출까지 비상 탈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 장소입니다. 운명을 알 수 없는 배에 조심스레 오르고 보니 용감하고 씩씩한 꼬마 친구들이 반겨줍니다.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선생님의 둘이는 어느 정도 다녀요. 출항하겠습니다. 배가 출항하면 바깥 기상에 따라 배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배가 흔들릴 시에는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 배가 사고가 났다 싶으면 여러분들 꼭 안전장비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악화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선실.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이리저리 쓸려버릴 것만 같은 위협을 느낍니다. 어지럽고 고통스런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와, 진짜 난리. 지금 불났대, 얘들아. 어떡해. 화재와 동시에 암전까지 된 설상가상의 상황. 최악의 조건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가상훈련이지만 실제처럼 체험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한다면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겠죠. 어둠 속에서 긴장할 법도 한데 소화기를 찾아 화재를 진압하고 무사히 탈출 경로를 찾아 배 밖으로 나오는 체험객들. 성취감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탈출에 성공한 정예지 아나운서가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선박을 조종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훈련장입니다. 약간 가판 위에 올라온 것 같고 와, 너무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뱃속에 딱 들어온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는 어디를 이제 재현해 놓은 걸까요?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실습장이라는 곳입니다. 시뮬레이션 실습장에서는 경비 함정을 조종하는 선박을 조종하는 연습을 하고 또 각종 바다 환경을 체험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금방이라도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처럼 실감나게 꾸며진 조종실 내부. 배가 운항하는 느낌이 들도록 360도로 펼쳐진 화면이 움직입니다. 지금 진짜 약간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네, 배가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진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보겠습니다. 네. 돌아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해보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으로 한번 틀어보시겠어요? 네. 선박은 자동차와 다르게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시그널을 타로 보냅니다. 타로 보내서 시그널이 먹게 되면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좀 너무 많이 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좀 살짝 왼쪽으로 틀어볼게요. 네. 저 운전면허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하면 안 되는데. 이곳은 실제로 신임 해경들이 훈련하는 공간. 멀리 목포 해양대학교 학생들도 이 공간의 열정을 느끼러 찾아왔습니다. 바다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경험이겠죠. 이런 시뮬레이션은 처음인데 처음 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고 나중에 해양경찰이 돼서 배를 타게 되어서 이런 일을 한다면 되게 설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해양경찰이 되어서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거친 바다를 지키는 듬직한 해양경찰만 생각하셨나요? 이렇게 귀요미 탈을 쓰고 있는 분들도 해양경찰 맞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해양경찰들이에요? 네, 저희 신임 해양경찰입니다.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저희가 다른 네. 학생들을 대표해가지고 네.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인형탈을 쓰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혼자만 안 귀여우신 거예요? 저는 여기 해양경찰 마스코트 해올인데 아. 인기가 없습니다. 지금 상어만 좋아하고 해가지고 좀 슬프네요. 너무 많아서. 오늘 행사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싶은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진압 장비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거 한 번씩 한번 만져보면서 네. 체험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임 해경이 알려준 대로 진압 장비가 전시된 부스를 찾았는데요. 해양경찰 임무에 필요한 장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톰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 해경에서는 아짜봉이라고 합니다. 아짜봉이요? 일단 봉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핸들이기 때문에 원심력을 이용해서 네. 와. 오랜만에 하시죠? 해경 제복을 입어보는 체험 코너도 인기 만점. 우리의 꼬마 친구 제복이 참 잘 어울리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해양경찰의 길을 선보이는 하계제. 신임 해경들이 준비한 K-팝 공연으로 흥겨운 포문을 열었습니다. 절도하면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해양경찰의 꽃, 의장대의 칼 군무는 모두의 시선을 잡아끕니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체험이고 좋은 어떤 진로 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경찰은 바다만 말 그대로 바다만 지키는 줄 알았는데 불도 끄고 그런 것도 해서 되게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해양경찰 교육원은 여수로 이전한 지가 올해로서 6년이 됐습니다. 6년 차를 접어들어서 저희들 교육생들의 장기도 자랑하고 지역사회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해경교육원의 슬로건 같이 외치고 마무리해볼까요? 우리가 미래다! 와! 바다는 곧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해양경찰들과 함께한 아주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말로만 듣고 뉴스에서만 보던 해양경찰이 저렇게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뭐 재난 대응 훈련도 받고 또 직접 이렇게 선박 조종도 해보면서 항해 체험도 해보고 특히 아까 아이들한테는 정말 쉽게 접할 수 없는 또 소중한 생생한 그런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로부터 뭐 바다는 좀 위험하고 두려운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우리 바다인데 앞으로도 든든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하시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여수에서 이번에도 역시 전라남도에 잠시 더 머물러 보겠습니다. 전남 보성으로 떠나볼 건데요. 겨울하면 역시 뭐니 해도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게 최고죠. 따뜻한 맞아요. 게 최고인데. 자, 아름다운 겨울 풍경과 함께 또 제철 음식까지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고요. 네, 그보다 먼저 경남 진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이들 겨울방학도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아이들과 함께 가볼 수 있는 진주의 박물관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둘, 셋, 넷.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정답은 익룡입니다. 오늘은 박물관을 따르는 역사 여행입니다. 첫 번째, 익룡부터 만나보시죠. 박물관에 가면 진주가 보인다. 첫 목적지는 1억 년 전 진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익룡 발자국 전시관입니다. 2009년 혁신도시 개발 중 발견된 악어새 발자국 등 2,800개의 익룡, 공룡 발자국이 전시돼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이제 천년기념물 제534호 화석산지로 익룡과 그리고 새, 공룡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유류들, 동물들 발자국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화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살았던 네, 맞습니다. 그런 동물들이 네네. 예, 화석이 있다는 곳이죠. 그렇죠, 발자국도. 그렇죠. 피규어로 만든 이 동물, 백악기에 살았던 도마뱀 모형인데요. 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완벽한 공룡시대 도마뱀 발자국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자국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안에는 실제 공룡의 발자국, 피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여기 발에, 우리 네. 손에 지문이 남아 있는 거라고 똑같다고 볼 수가 사실 있는 피부 거죠. 조직이 이렇게 화석이 된다는 건 남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뼈나 이런 그렇죠, 거나 남아있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옆에 또 빗방울 자국이 있다는 것도 네네. 너무 놀랍고. 그렇죠. 이 빗방울도 이 당시에 이렇게 피부 자국이 찍힐 수 있었던 좋은 그런 역기관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1cm짜리 공룡 발자국이라 신기하시죠? 잠깐 봤을 때 스크래치인가 생각했거든요. 네, 저게 네. 발자국이라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전 세계에서 3개만 남아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도마뱀이 걸어 다니는 것들이나 혹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을 하면 네. 얘들이 발자국이 찍히는 확률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볍고 그렇죠. 빠르게 다니는 그런 예, 친구들이다 예. 보니까 이런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나가고 또 그것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을 확률이 예. 크고 무거운 공룡들에 그렇죠. 비해서는 훨씬 확률이 적은 거죠. 크기로는 뒤지지 않는 제 얼굴보다 더 큰 발자국 화석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발 같은 경우는 이 발톱 형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예.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발 크기가 그대로 봐도 아주 무방할 정도로 아주 선명한 우리가 이제 화석이 공룡이라 찍힌 하면 뭐 실물 크기가 있다든지 뭐 뼈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그렇죠. 박물관에 생각할 수 있겠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 오니까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전시관을 채운 영상과 익룡 소리는 상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룡은 영원한 호기심의 대상이죠. 아파토사우루스, 오 그래요. 또. 브라키오사우루스, 또. 케라토사우루스.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님. 갈리미무스. 아버님도 상당하시네요. 소공룡 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놨을 줄은 몰랐는데 이게 실제로 뭐 돌을 이렇게 전시해놓고 하니까 교육적으로도 좀 좋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신기하네요. 예. 이게 집에서는 발자국 남기면 그렇게 욕을 먹는데. 네. 그죠? 발자국 화석 전시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아직 공개되지 않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받아봐도 신기합니다. 네. 이런 곳이 있다니요. 네. 지금 이곳에서 나온 화석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수장고도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온 발자국들을 전부 다 수장해 놓은 곳이고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혹은 아이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발굴해 볼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도 앞으로 이 수장고에서 이루어져 나갈 예정입니다. 익룡 발자국 전시관 올 연말까지 입장료 무료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예전에 이제 익룡부터 해서 네네. 그다음에 진주성에 있던 비차 네네. 지금은 이제 사천 항공우주까지 네네.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날 수밖에 없는, 네네. 뜰 수밖에 없는 도시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공룡처럼 몇 걸음 쫙쫙 넘어서 1억 년 넘는 시간을 지나서 딱 도착을 하면 네, 청동기문화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동기입니다. 우겨.
남강이 유유히 흐르는 진주시 대평면. 이곳에선 3,500년 전 선사시대 진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던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의 농경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생산의 모습을 다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석기에서 철기로 이어지는 기원전 1500년경을 말하는데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톡이 무엇일까요? 흔히 이제 민무늬 톡이라고. 네, 요게 맞습니다. 예전에 책에 많이 나왔잖아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네. 빗살무늬 신석기, 민무늬 청동기. 네, 예. 바로 그 민무늬 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단계가 바로 이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청동기 시대의 토기들은 굉장히 밑이 평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이렇게 삼각형, 포탄형이라고 얘기하는 형태에서 다양한 형태 밥그릇처럼 생긴 토기도 있고 그리고 호처럼 항아리처럼 생긴 예. 토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토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기 외에 남강댐 건설 당시 수몰 지역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돼 있는데요. 돌칼이나 돌도끼 같은 사냥 도구도 있고요. 부족장의 장신구로 사용한 옥도 전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옥 목걸이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대평마을을 조사할 때 당시 고고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가장 넓은 규모로 밭이 조사됐었기 때문입니다. 밭의 가장 넓은 길이가 150m 정도에 이를 정도로 넓은 규모로 긴 형태로 밭을 만들어서 아마도 공동 경작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또 여기 마을의 집에서는 일부에서 그 복숭아 씨앗이라든지 산딸기 같은 것들도 확인이 돼서 지금도 그렇죠. 딸기로 유명한 네네네. 이 대평 지역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딸기를 먹고 있었구나라는 예. 거를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진주 확인이 여기도 이제 됐습니다. 청동기 들깨, 뭐 청동기 복숭아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시관 밖에도 색다른 볼거리가 많은데요. 청동기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목책, 솥대, 움집 등을 재현해 놨습니다. 이곳이 저희 박물관의 자랑인 야외 전시장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이 수몰지구에서 여기 대평 마을에서 조사됐었던 그 실제 주거지를 비슷한 형태로 고증을 통해서 움집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때 생활을 알 수 있을 생활 소품들을 전시하고 있고 또 일부는 발굴됐었던 유구 자체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대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장 큰 움집에서는 내년부터는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들뜨기 쉽고 모임 많은 연말이지만 이렇게 한 해를 차분하게 박물관 나들이로 정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박물관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너무 좋다. 갈매기야, 너도 좋니? 너무 좋은데요.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아니, 겨울바다는 진짜 보는 건 너무 좋은데 좀 안에서 보고 싶어요. 너무 추워. 네. 좀 고성 여행 따뜻하게 즐기고 싶으세요? 네, 너무 추워. 그러면 이곳으로 찾아가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오늘 이 코스로만 가면은 제가 이 추위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 산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따뜻하게 그럼 어서 가야죠. 빨리 가실게요, 그곳으로. 추워, 바람 추워. 추워. 조용한 겨울바다는 바라만 봐도 낭만적이죠. 하지만 거센 추위에 바다 보러 떠나기 망설여지시죠? 따뜻하게 겨울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 율포 해수 녹차센터입니다. 따뜻한 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따뜻하다. 진짜 너무 좋다. 이 겨울바다를 즐기면서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더니 이 코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아요. 약간 이 평일
동안 받았던 이 스트레스들이 모두 날아가는 느낌?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안반 해수에 피부에 좋은 녹차를 진하게 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머리는 아주 맑고 시원하고 이게 또 몸은 따뜻하니 이게 정말 좋습니다. 삶의 여유를 느끼며 겨울바다가 주는 감성까지 충전 완료. 따뜻하게 즐기는 보성 겨울여행. 다음 장소의 힌트는 바로 이 갯벌에 있습니다. 벌교의 청정갯벌에서 나고 자란 꼬막인데요. 겨울철 칼바람 맞으며 캐는 꼬막이 제철 꼬막. 제철 맞아 살이 잔뜩 오른 꼬막 먹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이 꼬막 점심 맛집이 맞나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꼬막 중에서도 으뜸은 벌교 꼬막. 제가 보성에 왔잖아요. 벌교 오면 꼬막이지. 꼬막 정식 가실게요. 겨울을 나기 위해 여름 내 양분을 비축하는 꼬막. 그래서 지금이 제일 맛있답니다. 꼬막에는 철분이 많아 빈혈을 예방하고 면역력도 키워주는데요. 제철 오동통한 꼬막은 영양도 2배, 추위를 이기는 보양식입니다. 겉은 바삭, 속은 쫄깃쫄깃 부드러운 꼬막 탕수육부터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새콤달콤 꼬막 회무침. 소리부터 군침 도는 노릇노릇한 꼬막전까지. 이 한상의 꼬막 요리를 다 즐길 수 있습니다. 꼬막 정식 대령이요. 정식 실화인가요?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겠어. 어머. 아 이거 진짜 너무 안 까지네.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꼬막 잘 쓰려면 꼬막을 한번 해봐야지. 이 꼬막으로 이행시를 해야 얘가 입을 연다. 이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꼬막을 바로 이렇게 까자마자 막 먹어야 제맛 아니겠어요? 꼬막 맛 못 볼 뻔했습니다. 여기 이거 동그랗고 이거 쫄깃하죠. 네. 젓가락을 넣어가지고. 살짝 힘을 줘 비틀기만 하면 열리는 꼬막. 참 쉽죠? 저는 사실 입맛이 조금 애기 입맛이에요. 꼬마 그래요? 입맛. 그래가지고 이 생꼬막은 저는 조금 좀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그래서 좀 요리를 다양하게 즐겨보고 싶은데 얘들이 또 못 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탕수육을 또 맞아요. 재료를 저처럼 네. 꼬막을 이렇게 잘 못 먹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맛이 어때요? 맛있다. 그러죠. 예. 간이 딱 맞네. 꼬막을 먹다 보니까 몸에 열이 후끈 오르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옷 벗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 보시오. 맛있다. 사장님. 저 꼬막 살 안 찐다 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배부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따서 너무 좋다. 꼬막 정식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보성 녹차밭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된 푸르른 녹차밭은 겨울에도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낮과는 다르게 겨울밤의 녹차밭은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머, 여기가 어디야? 어머. 어둠이 내리면 그 비밀이 공개되는데요. 낮에는 푸르렀던 녹차밭이 따뜻한 빛으로 뒤덮이거든요.
비축제 3, 2, 1 정답! 아, 이 순간이 하이라이트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머. 와, 진짜 불이 켜지니까 아까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 아, 너무 예쁘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겨울철 대표 축제, 바로 보성 차밭 빛축제입니다. 차밭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빛을 주제로 찬란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만여 개의 LED 꽃송이와 은하수처럼 빛나는 조명들이 드넓은 차밭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빛축제를 잘 즐길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 빛축제가 좀 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ED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성의 불빛처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성으로 오세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안 좋았던 일들은 다 잊고 앞으로는 이 빛처럼 빛나는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찬란한 빛이 선물하는 소중한 시간을 느껴봤습니다. 아, 근데 여기 오면 이 달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가 본데요? 찾았습니다. 달을 찾았어요.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자, 해주세요. 달 조명은 이미 인생사진 명소죠. 빛축제에서 안 찍고 가면 후회할 대표 포토존입니다. 이번엔 3D 샹들리에 옆 QR코드를 찍으면 음악과 조명을 고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만의 샹들리에를 꾸밀 수 있습니다. 저만의 샹들리에 너무 멋지죠? 빛나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누나도 함께 타도 돼요? 이렇게 와서 놀아보니까 어때요? 환상적이고 빛이 따뜻해 보여요. 추위도 있고 축제를 즐겨봅니다. 이게 막상 할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주변에 이쁜 것도 많고 지금 사진 찍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왔어야 될 지금 아쉽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오겠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여행지가 있습니다. 얼었던 몸과 마음을 스르르 녹여주고 겨울밤 화려한 빛으로 로맨틱한 추억을 선물하기도 하죠. 함께라면 더 따뜻한 곳, 이번 겨울엔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성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네, 확실히 저기 빛을 보니까 연말이구나. 맞아요. 크리스마스구나. 이렇게 좀 푸근한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드는데 저런데 뭐 실제 가면 어떨지 몰라도 일단은 사진 찍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예, 보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차밭에서 저런 빛축제도 열리고 또 맛있는 것들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보성 월계꼬막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또 제철 맞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을지 네네.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리포터 저기 먹는 거 보셨죠? 거기서 꼬막도 먹고 거기다가 그 해수 녹차탕에 탁 들어가갖고 따뜻하게 몸 녹이면서 네. 쫙 바다도 바라보고 정말 근사한 휴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남 보성 여행 이맘때 딱 어울리는 여행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봤고요. 자, 이제 건강하게 좀 몸 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선생님과 함께 운동하러 가보시죠. 오늘은 팔 쪽 라인을 잡아주며 어깨와 가슴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동작으로 와이드 싱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쪽 다리를 옆으로 바깥쪽으로 돌려서 놓고요. 반대쪽 다리는 뒤로 사선으로 쭉 뻗어서 터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 한 손을 떼어내며 가슴과 어깨를 열어서 시선 손끝을 바라보며 어깨, 가슴, 골반을 스트레칭 해줘서 이완시켜줄게요. 다시 천천히 손 돌아가고 다리도 제자리로 돌아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우리 좀 더 가능하신 분들은 한 발 한 발 다리를 쭉 펴서 플랭크 자세로 와주실 거예요.
그대로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뒤쪽으로 놓아 발 뒤꿈치까지 완전히 놓고 가슴을 열어 손을 쭉 멀리 뻗어내며 가슴, 어깨, 골반 쪽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바깥쪽으로 열어서 발끝을 터치하고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다리를 뒤쪽 사선으로 열어주며 가슴과 골반 다 스트레칭 해줍니다. 호흡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가슴과 골반 쪽을 다 스트레칭한 후 천천히 돌아와 손을 받아 발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좀 더 가능하신 분들은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뻗어서 플랭크 포지션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한쪽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 반대쪽으로 뒤로 넘기며 다시 한 번 더 가슴을 열어 골반과 어깨, 가슴을 스트레칭합니다. 호흡해주며 자세 유지.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다섯. 천천히 손 내려오고 발도 돌아와 무릎을 구부려 받아 이마 바닥에 놓고 손은 다리 옆으로 내려 아기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등 둥글게 말아서 내 머리가 마지막에 올라오며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표 선생님과 함께 1번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동작은 왠지 해보면 절규가 저절날 것 같은데 너무 편안하게 한번 여기서 지금 모셔가지고 늘 한번 신기해요, 볼 때마다. 예, 진짜로 저 혹시 오디오를 지운 것은 아닌가 한번 모셔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추운 겨울입니다만 전염병은 돌고 돕니다. 이달 초 수도 환자가 또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유치원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두는 뭐 기침이나 침 같은 공기 전염으로 이렇게 또 걸리기 때문에 네. 단체 생활하는 아이들 특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네. 보통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 수는 그래도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꼭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 좀 잘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소 한 마리에 6천만 원, 대한민국 1등 한우를 키운 농부의 농사비법 알아보고요. 스산하던 외딴 섬이 보물섬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곡성 재활섬으로 숲 체험 함께 떠나보시죠. 네. 자, 하루하루가 아쉬운 12월에 또 오늘 하루 이제 화요일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